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 기사 읽기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변동에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서 특히 거시경제 정책에서 해결해야 될 두 마리 토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여기 케인즈가 얘기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레닌에 의하면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냐면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통화 가치를 타락시킨다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1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종이 쪼가리기 같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계속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정부는 은밀하고 몰래, 그렇죠, 시민들의 부를 탈취하는 방법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 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이 떨어졌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은밀하게 몰래 이제 누가 이득을 보냐면 채무자가 이득을 보게 되는데 정부가 채무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부를 탈취하게 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정부는 그냥 탈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탈취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가난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겠지만 일부 사람들만 부유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경제가 타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우리가 거시경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념 자체에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한 번만 일회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를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물가 상승률.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하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 스미스가 있었던 그 19세기 이전까지는 20세기 이전까지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강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19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어떤 대표적인 과거 사례를 통해서 몇 개 한번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의 인플레이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요, 국채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국채라는 게 뭐예요? 본드라는 게. 그렇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정부가 어떤 정부 지출을 사용하게 될 때 재원 조달 수단으로 세금을 떼려고 하는데 힘들게 되면 국채 본드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국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화폐, 주화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1세기 중엽 네로 황제가 처음 시작했는데 2세기 중반 이후에 보통 이제 전쟁과 또 아니면 내부 치안을 위해 가지고 군인들을 많이 고용하게 되는데 군인들의 급여인 은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순도 75%의 은화가 3세기 말에는 2%까지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 부족과의 전쟁, 그리고 내란, 이것 때문에 군인들을 계속 항시 유지해야 되는데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군사비가 급증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요,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 해가지고요, 오늘날 보통 천연두라고 얘기하는데 로마 인구의 20-30%를 사망하게 만든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생산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 감소가 심각해져요. 자, 그러니까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돈의 양이 그대로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서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301년 당시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역사상 최초의 가격 상한선, 가격 통제를 실시해가지고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게 로마 경제만 오히려 위축시키고요. 이게 이제 보통 가격 상한선의 폐해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로마의 쇠망을 앞당기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요. 잘 머릿속에 체크해 두셨다가 혹시 무슨 뭐 경제학 논술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상식으로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원인은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가격 혁명이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까지 일어났는데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많이 유입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돈으로 우리가 화폐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고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에서는 16세기 후반에 반세기 동안 물가가 약 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물론 연간 기준으로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액의 8%밖에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 보댕은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 요거 뭐 우리 기본적인 경제학에서 많이 보죠. MV는 PY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금과 은의 유입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금과 은의 유입이 뭐예요? 화폐 공급, 여기 M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통속도가 가만히 있고 Y가 가만히 있으면 P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화폐 수량설의 모형 거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요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상품 화폐 주조권을 통한 시뇨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뇨리지라는 것은 상품 화폐 주조권을 획득하고 있는 게 정부라든가 또는 군주가 있었거든요. 화폐를 막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화폐를 막 발행하게 되면은 화폐 소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주조 차익을 노립니다. 오늘날 우리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사실 5만 원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동전 같은 건 어떻게 돼? 10원짜리 동전은. 그래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부자들은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오히려 10원짜리 주화를 이렇게 막 모은대요. 왜냐면 지폐 쪼가리는 종이 쪼가리밖에 될 수가 없지만, 근데 우리가 10원짜리 그런 구리 같은 것은 그 내재 가치 자체가 뭐 총알이라든가 다른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 화폐의 주조권을 통해 가지고 화폐 소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걸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주조 차익이라고 하죠. 강제로 세금을 걷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은밀하게 걷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금 내는지 잘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세금,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플레이션 텍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자산이 없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고요. 국민 간의 갈등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게 앞서 말씀드린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은 20세기 들어서면서 더 크게 이제 막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폐가 출현하게 되었고요. 무보증부 신용화폐 요즘 이제 신용사회가 됐잖아요. 뭔가 담보가 없어도 돈을 막 빌려서 자기가 소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버블이 되고 뻥 터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들어서 특히 재량적으로 통화를 늘리는 게 이제 더 가능해졌습니다. 앞선 그 주조권 획득한 군주나 정부 보다 훨씬 더 가능하게 되었고 신용화폐에다가 불환지폐라고 하죠. 불환지폐 남발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2차 세계대전 후에 금 달러 본위를 지지한 브레튼 우즈 체제 많이 들어보셨죠?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 체제가 붕괴되면서 금도 어떤 돈을 금에 링크 시켜가지고 앵커 역할을 하거든요. 다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배가 멀리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역할이 붕괴되게 되었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네, 지폐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사라지면서 20세기 이후에 인플레이션 더 나가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많이 유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좀 체크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역사적인 원인 보시면 신대륙에서 금과 은의 유입인 가격 혁명과 상품화폐의 어떤 주조권 더 나가서 지폐와 신용사회가 등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요즘은 당연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